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이며 채널을 운영자인 신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할 책은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SF 소설 제목 같죠? 예. SF는 아니고요.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제가 인공지능이나 이제 딥러닝 이런 쪽으로, 머신러닝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책에 이제 좋은 책이 출간되면 이제 무조건 빌려보는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의 저자를 익히 잘 알고 저자의 전작들을 워낙 재밌게 읽고 해서 이 책이 또 나오자마자 도서관에서 나서 빌려봤습니다. 이제 이게 표지고요. 2029 기회가 멈춘 날은 최고의 내과학 전문가와 컴퓨터공학자가 함께 쓴 AI 비관론,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보편적 인공지능, 범용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조만간 등장할 수 없는 이유를 그쵸 그렇게 어떤 타당하게 그런 설명 입증적으로 그죠 예 설명하는 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왼쪽에 있는 저자가 지금 양쪽 면에 있죠. 예,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인데 오른쪽이 게임 마커스고요. 클러지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도 2011년도에 좀 화제가 됐다가 절판됐던 책을 재작년에 무슨 유튜버가 지금 뭐 아마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인생의 책이라고 소개해가지고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제가 볼 때 유튜버가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그건 없군요. 제가 이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뜬 책이 유튜버들이 내는 책이 팔리니까 지금 완전 책은 유튜브에 저거 서브 디렉토리로 간 거죠. 예, 그 게리 마커스라는 뉴욕 대학교 심리학과 그리고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MIT 대학에서 그 유명한 스티븐 핑커, 하버드 대학교의 지금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스티븐 핑커로부터 공부를 받은 정통 뇌과학과 심리학에 이제 정통한 사람이고요. 왼쪽에 있는 인물은 어니스트 데이비스라고 국내 한 번도 소개된 적은 없어요. 어니스트 데이비스라고 제가 구글링을 해보면 축구풋볼 선수가 먼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소개된 책은 위키피디아에 단독으로 이름 올라갈 정도는 아닌 인물인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인물은 이제 뉴욕대학교의 쿠란트 수학연구소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있는, 그래서 뇌과학 전문가와 컴퓨터공학 전문가가 모여서 협력한 책이다. 그래서 원제는 리부팅 AI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리부팅 AI 그 빌딩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위 캔 트러스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I를 재부팅하는 거다. 뭐 이런 뜻인데 한국 제목이 2029 기회가 멈추는 날로 바뀌었죠. 좀 더 쇼킹하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은 다 읽었네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요. 미국의 이제 구글은 그쵸 분별로 이제 다 총괄 이사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경영은 이제 순다로 피차이르가 다 하고, 그렇죠. 근데 최고 기술이사, 기술이랑 테크니컬, 이제 MIT 출신이고 이제 발명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었던 사람인데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죠. 이 사람이 구글의 인공지능을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라든지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어요. 2045년에 인간이 영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47년생인데 그때까지 살아있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제 이형 당뇨가 심해서 당뇨로 합병증이 와서 그 전에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당뇨약이랑 관련된 약을 100개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사실 혈당 관리는 뭐 운동만큼 좋은 게 없는데, 여튼간 레이 커즈와일은 커즈와일이라는 성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슈케나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유대인입니다. 이게 진짜 천재는 이제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2029년이 특이점이 오는 해입니다. 특이점이 오는 데서, 즉 인간의 기능을, 그러니까 인간이랑 보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이나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인공지능은요, 지금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인공지능이랑 너무 수준차가 나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인간이랑 대화하고, 그죠? 인간의 명령을 척척 이행하는 그런 AI는 2029년에 등장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턱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을 까는 책이죠. 예. 이 책을 읽고 스티븐 핑커랑 놈 촌스키가 극찬을 했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인공지능은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번
책에도 제가 스티븐 핑커가 이제 인터뷰한 얘기를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에 대해 하는가 해서 내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담론들은 전혀 지적이지 못하다, 맹신에 빠져 있거나 종말론적이거나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들 뿐이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느낀 겁니다. 인간이 너무 그쵸 헛소리하는 거예요.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의 전문가들인 게리 마커스, 어니스트 데이비스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이걸 몰라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덜 인공적이고 더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노엄 춘스키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일부다. 비판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이 명료하고 정통한 해석은 사회 질서와 지적 활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발전을 가져다 줄 귀중한 지침이다. 이렇게 극찬했는데요. 예, 인간지능의 최고 전문가와 그리고 기계지능의 최고 전문가가 협업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예, 아주 저도 5점 만점에 5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감동받은 책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감동받고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그죠? 예, 전제하에 제가 올리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조건을 채우는 책이. 저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딥러닝, 그쵸? 딥러닝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계가 이제 지도학습과 비도학습이잖아요. 알아서 이제 학습하게 하는 게 비도학습인데 그 시스템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인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참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계가 보일 겁니다. 꿈과 현실의 관계선 AI, 그죠? 예. 꿈속은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죠? 예. 너무나 인간적인 AI를 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런 AI가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룬 진짜 위협인가 위협적인 적인가가 2장이고요. 딥러닝을 너무 믿지 말라가 3장. 구글은 문맹인가 언어 천재인가. 구글의 역시 인공지능하면 구글이니까요. 예. 저도 그래서 사실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랑 테슬라랑 애플 중에 아마존까지 5개 중에서 가장 저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최강은 역시 궁극의 마지막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마치 하나만 남는다면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5장은 로봇은 정말 다 알아서 해줄까. 6장 인간 정신이 주는 11가지 인사이트, 인간으로부터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식과 딥 언더스탠딩으로 가는 길, 답이 나와 있죠. 이게 7장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이용해서 윤리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인간의 추론은 완전 열린 게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그쵸 어떤 고정적인 그런 닫힌 세계에서 사고하는 게 아니지만 현재 딥러닝은 완전히 닫힌 게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딥러닝의 한계이면서 현재 수준을 얘기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진보다 먼저 이 책 39쪽에 있는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읽고, 이건 뭐 초등학생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어린이 클로와 알렉산더가 산책을 갔습니다. 그 둘은 개와 나무를 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고양이를 보고 클로에게 고양이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러 갔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쵸? 예, 아마 초등학생이 아니 유치원 학생한테도 클로이가 고양이를 봤나요? 알렉산더가 고양이를 보고 클로에게 고양이가 있다고 말을 해줬으면 추론할 수 있잖아요. 고양이를 본 거는. 근데 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고양이 때문에 겁을 먹었나요? 쓰다듬어 같으면 겁을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이면 그쵸 할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은 못해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답한 인공지능이 없답니다. 진짜 인공지능 여러분 그러니까 패턴을 인식해서 뭐 이제 그런 기사들 그 구글이랑 그리고 뭐 바이두라든지 뭐 중국에 이 거북이 사진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구글에 올라오는 사진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캡션들을 다루는데 그게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간들이 하겠습니까? 그 몇십억 개씩 올라오는데. 근데 이 캡션을 단 걸 이걸 뭐라고 달았을 것 같으세요? 예. 이걸 소총이라고 달았어요. 왜 소총같이 소총같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거북이잖아요. 예. 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세요? 현재 인공지능은요. 물론 아직 로봇이 이렇게 선계돼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로봇은 아직 없지만 말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은요. 현재 인공지능은요. 이게 축구공을 그쵸 비디오 학습하는 거니까 그 많이 차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요.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쵸 로봇은 공 위에 두 발을 딱 대고서 그리고 몸을 부르르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공을 많이 찰 수 있잖아요. 축구에서는 그쵸 공을 많이 차는 게 아니라 중국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쵸 볼망에 골을 넣어야 된다는 궁극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더 현재 인공지능의 진짜 여기 나오죠. 나뭇가지의 잘못된 부분을 톱질하는, 나뭇가지를 잘못되는 걸 톱질하는 거다. 근데 그렇죠. 톱질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편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톱질을 해서 나뭇가지를 잘라내겠지만 결국 인공지능은 밑에 내려서 떨어져서 부서지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림을 훨씬 더 책을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일본에서도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도로보라고 도쿄대학을 가기 위한 로봇이 그 2000 몇 년도부터 15년째 올해도 도쿄대학교 입학과정 입시 시험을 봤는데 올해도 또 떨어졌어요. 16수인가 15수인가 학점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 수학은 되는데요. 안 돼요. 국어, 언어가 안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안 돼요. 박사과정의 학생만큼의 읽기 능력에 박사과정은 그냥 제 생각에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읽기나 언어 능력. 구글의 연산력을 가진 컴퓨터를 개발하라. 이게 쉬운 거.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영화 웨스트월드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그쵸 뭐 그런 진짜 인간을 유혹하고 그쵸 그런 인공지능 그건 먼 얘기고요. 예. 이것도 아직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딥러닝은 일어나고 있는 일의 단면을 포착하는 수많은 벡터를 통해서 이것을 대략적인 방식으로 꾸며내지만 생명체를 직접적으로 표상하지는 못한다. 명제를 직접적으로 표상하지 못한다. 표상 능력이 없어요. 추상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아직 딥러닝은 없는 거예요. 딥러닝에는 방문의 내용이나 부수적 사실을 표상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이 그쵸 대략적인 근사치일 뿐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예. 딥러닝의 한계인 거죠. 머신러닝의 한계고. 그래서 머신러닝은 생물학 공부를 그리고 양리학, 그쵸 양리학을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리학을 다루듯이 그쵸 양리학이라는 것은 그쵸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쵸 근데 그거는 그쵸 어떤 기술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분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이런 거죠.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생각하면 미스터 빈이 떠올라요. 아, 미스터 빈이 인공지능을 정말 잘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움직이는 열차에 커피를 들고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요. 절대 움직이는 열차에 커피를 들고 타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일단 경험해 봐야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AI는 사춘기 AI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이 사람들의 두 분. 그래서 딥러닝은 결국엔 딥 언더스탠딩으로 가야 된다. 딥 언더스탠딩이 뭔지는 제가 이제 좀 이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리 마커스, 어니스트 데이비스의 조언. 이게 딥 언더스탠딩인데요. 첫 번째는 상식을 인공지능에 가르쳐라.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상식은 진짜 근데 저도 그런 얘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인공지능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상식을 가르친다는 게. 예. 상식만큼 보편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그쵸 그것이 인공지능은 진짜 어렵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배우도록 해라.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인간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쪽에서 좌측에서 브로카랑 베로니카 영역에서 다 언어 기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측에서도 그쵸 운행할 때 그런 fMRI가 발달해서 이렇게 알 수 있던 거죠. 이제도 인간의 언어 능력을 조금씩 지금 알아가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추상화 능력을 배워라. 예, 이게 그쵸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떤 깊은 골짜기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갈 수 없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의 인과추론을 배워라. 그쵸 예. 인과관계라는 것들을 그쵸 알고 있으면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지 유연성을 갖추는 날이 먼저. 그게 먼저란 얘기죠. 예. 이런 날이 와야 특이점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강인공지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AI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책공미의 책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책은 아주 뻐까할 만큼 매력적이었는데요. 미래는 낙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현재를 회의적으로 봐야 긍정적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읽은 책이었습니다. 예. 이었고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소장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책 좋으셨으면은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